조국 씨의 딸 조민의 허위 입학 서류 의혹 수사를 맡았던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장이 최근 교체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잦은 사태로 알려졌는데 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이 써낸 책에 대해 초현실적 망상이라며 나라를 후지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희한한 현상에 대해 요즘 야당 전당대회 흐름을 보니 꼭 4년 전 탄핵 사태 때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4G 서울 녹색비례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 영상이 등장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반박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식적인 언행이 나오는 데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의 생산 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해 농어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은 생선을 어느 날 잡아들였는지에 따라 일일이 다 분류해야 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은 과잉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 주말 업무 추진비로 2억 4천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었죠.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 청와대 업무 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주막,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이 됐고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사용자와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눈먼 돈처럼 쓰인 흔적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KBS 이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잡듯 뒤지고 노조는 내용을 공개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곳간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청와대는 물론 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회 업무 추진비 몫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업무 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업무 추진비는 말 그대로 공적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써야 하지만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행정이라는 지탄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지난 4년간 쓴 업무 추진비가 총 267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쓴 267억 원의 업무 추진비는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어디에 돈을 썼길래 박근혜 정부보다 2배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을까요?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 추진비 예산 및 집행액에 따르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422일간 총 267억 3024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청와대는 정책 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에 총 106억 4,982만 원을 썼고 관계기관 정책협의비 등에 71억 9,298만 원, 기타 민심 청취 경비 등에 23억 1,970만 원, 전문가 자문 간담회비 등에 11억 3,71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계각층 경조합의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은 101억 7,311만 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는 37억 8,330만 원, 부서 운영 지원 등 기타 경비 21억 2,400만 원이 업추비로 집행됐습니다. 국민 세금을 하루 평균 1,880만 원 쓴 셈이고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 사용액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업무 추진비 중 초청 행사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1, 2위는 2019년 3분기 3억 4,437만 원, 2019년 4분기 3억 4천이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분기 평균치인 2억 5,594만 원보다 8천만 원 이상 더 쓴 것인데요. 해당 기간인 2019년 8월에는 김정숙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스테이크 5차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김정숙은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도 원팀으로 힘써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9년 하반기는 2020년 4월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때였습니다. 다만 특활비 논란을 의식했는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 유사 비용을 포함한 전체 업무 지원 관련 집행액은 연평균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아쉬운 점도 발견됐습니다. 여전히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가운데 2019년 1분기부터 집행액 유형별 집행 횟수가 사라졌습니다. 그간 청와대의 억추비 내역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일부 보수파 진영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인즉슨 야당복 많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꺾일 기세도 안 보였었고 각종 선거에서 여당이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조국 사태로 인해 반전의 기회가 생겼고 결국 내로남불이 정부 여당의 트레이드마크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기회를 다름 아닌 조국이 제공했기 때문이죠. 익히 알려진 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2년 전 조국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검찰과 언론에 불만을 쏟아낸 책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조국이라고 책을 내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례드문 국론 분열의 씨앗을 제공한 장본인이자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회고록을 낸 것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자신을 신봉하는 일부 극성 지지층들의 기대 또 한 번 국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건지 조국이란 사람의 그릇이 딱 거기까지인 듯합니다. 재론 가운데 가장 곤란스러운 건 아무래도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송영길 체제의 새 지도부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첫 공식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는 오늘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어제였던 지난 1일 송영길 대표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송 대표 최고위원단,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회장, 송갑석 전략위원장 등 당 고위직들이 한데 모여 최종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송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겸해 진행하는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국 사태 관련 입장을 담을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관련 입장을 내놓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의에선 일부 참석자가 입장 표명을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당내에서도 당 분열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을 언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관련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인 조국 사태를 당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수위로 사과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내에서 벌어진 조국 대 반조국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학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장이 최근에 교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교체로 조민의 입학 부정에 대한 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조 전 장관 딸 조민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조민의 입학 서류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라고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부산대는 자체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련 조치를 미뤄왔고 비판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조민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조국이 펴낸 책에 대해 맹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에 의해 좌천된 인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끼는 후배로 알려져 있죠. 조국은 자신이 쓴 책을 통해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조국이 쓴 책에 한동훈 검사장 본인이 언급돼 있다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나선 듯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이 쓴 책을 초현실적 망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이 펼쳐대는 주장들은 병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상장애가 심해지면 주위 가족들까지 정신이 피폐해지기 마련이죠. 시급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제가 감히 한 달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을 걱정해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책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 번씩 증언을 거부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책을 보니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이나 추종자들이 SNS, 유튜브에서 반복해온 내용들 그대로고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뇌피셜들이라며 판결문 한 번만 읽어보시라. 뇌피셜 말고 사실은 거기 있다. 정경심, 조범동, 조건 판결문의 유죄 범죄 사실들, 유재수 감찰무마 등 조국 공소장들, 이성윤 공소장의 조국 관여 사실들이 다 공개되고 평가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말 하는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는 권력 비리가 아니라는 조국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검사장은 조국 사건은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맡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최악의 권력 비리가 된 것이라며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가혹했다는 조국의 주장에는 조국 정경심의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않았고 입시 당사자 조민을 기소하지도 않았었는데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도 틀린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의 출발을 앞두고 그리고 박범계표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사직서를 낸 고검장들 중 특히 오인서 수원 고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지휘하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주장했었는데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 고검장은 급기야 사표를 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 고검장은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인서 고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면서도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사로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사회 발전과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제도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관련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사직 인사를 전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배 원장 역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며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 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 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썼습니다. 배성범 원장은 강력부, 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수사부서가 수십 년간 힘들여 축적해온 전문수사 역량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과 국가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전문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박범계의 법무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렇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죠.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6대 범죄는 통합되는 반부패, 강력부, 공공수사, 외사부 등의 전담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또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검사나 지청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니네 검찰은 이거 수사하지 마, 손도 대지 마 하면 그 검사들은 수사 시작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검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반기를 들었다간 낮은 관직으로 지위가 떨어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때 바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홍준표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다시 한번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4년 전 탄핵 사태 때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쿠에 보이지 않는 선과 언론의 선동적 보도도 그때와 다르지 않고 매우 의도적으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둔 중차대한 전대라며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전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었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8일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탈당파와 잔류파의 대결 구도로 봤는데 마지막 의원들의 흐름은 결국 잔류파의 승리로 끝났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파인 주호영, 홍문표, 이준석 후보 등을 우회적으로 저격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MBN 주관으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5명 후보 모두 홍 의원의 복당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5명의 후보자들은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복당을 즉각 허용할 것이냐는 스피드 OX 문답에서 전원 오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반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올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무례한 말번세가 김종인과 똑 닮은 이준석 딱 한 명만 찬성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김 전 비대위원장의 역량은 대선에서 꼭 필요한 역량일 수도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종인을 반대한 나경원, 홍문표, 조경태 후보와는 달리 유일하게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한 주호영 후보는 의견 표시를 보류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를 따라다니는 별명 황세모처럼 주세모라는 별명을 얻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주호영 후보는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연장돼서 안 된다는 데에는 김 전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나경원 후보만 X를 선택했습니다. 이준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한다고 받아줄 분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다. 문 정권에 빌미 잡힐 것 없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말했고 나경원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지 애걸할 일이 아니다.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락을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만 오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후보는 자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야권 후보들 모두를 우리 당에 모시고 오는 것은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직간접적으로 모두와 소통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신뢰관계가 충분하다고 말했고 주호영 후보는 3주 전 어느 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윤 총장을 즉각 입당시키겠다고 했는데 이후 윤 총장의 반박이 없었고 어제 오늘은 입당 가능성까지 비쳤다. 그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 통합이 불발돼 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 대선에서는 보수 표심이 홍준표와 안철수로 갈리며 41%밖에 득표를 하지 못한 문재인에게 패했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도 야권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또다시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연하는 대선 다자구도에서도 집권 여당 후보가 오차범위 바뀌긴 하나 2위로 뒤처진 것으로 조사돼 정권 교체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날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내년 대선 때 어느 후보를 찍겠냐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 38%, 민주당 후보 33%, 제3지대 후보 10%, 정의당 후보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셈인데요.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0%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낙연 14%, 추미애 5%, 정세균 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홍준표 10%, 유승민 7%, 안철수 6%, 오세훈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격적인 정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보다 많은 야당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과 관련해 대선 후보 인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고 후보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지난 대선에서 뭘 해보지도 못한 채 출마의 꿈을 포기한 상당의 이유도 김무성 등 바른정당 세력들이 파리처럼 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계 진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고 특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비공개 행보를 끝내고 이른바 정치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말쯤 정치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선언에서 국민의힘 입당의 뜻도 함께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신당 창당도 제3지대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 학습을 위한 전문가 위주의 만남을 해온 윤 전 총장은 정치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처음 만난 정치인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70년생인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윤 전 총장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인연이 없는 윤 의원을 지난달 25일 만나기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에 먼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고 만남에 앞서 윤 의원 저서도 꼼꼼히 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경제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조언하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걸로 알려졌고 이에 윤 의원은 입당부터 하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만나 정권 교체 요구 등에 대해 열과성을 다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는 전화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장제원 의원에게 몸을 던지겠다며 더는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한 번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권성동, 윤희숙, 전진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회동을 가진 데 대해 단단히 삐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그 사람이 누굴 만나든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그건 그 사람의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냐라는 질문에 전혀 연락도 없었고 관심도 없다며 내가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고 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한다라며 내 스스로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 즉 윤석열, 최재형을 만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김 전 부총리는 과거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도 연락이 왔냐는 질문엔 아무 연락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이준석 돌풍과 관련해선 민심이 이준석 쪽으로 돌아가는 건 할 수 없다며 현재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원도를 방문해 강릉 중앙시장 식당에서 여성 식당 주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에서 어떤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전혀 생각지 못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진을 두고 어깨 잡는 것은 요즘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하면서인데요.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또 윤 전 총장이 여성 식당 주인과 어깨 동무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함께 패널로 나온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참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자 이에 최 전 의원은 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꼼꼼히 보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윤 전 총장이 여사장님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게 매너가 없거나 성추행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 전 의원은 또 이날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 법권 지대구나 생각했다며 마스크 안 쓰고 6명 정도가 사진을 찍고 올린 것을 보고 강원도는 방역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과 사진을 찍은 식당 여사장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진 속 당사자인 식당 주인 이모 씨는 한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나이 70이고 윤 전 총장보다 누나다라며 내가 어깨 동무하자고 했다. 내가 기분이 안 나쁘면 성추행이 아니다며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발언을 꼭 보도해달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배출한 당 소속 사람의 수준이 딱 저 정도라며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규재 후보가 오늘부로 당적을 버리게 됐다라고 지난 30일을 밝혔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였던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기성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정규재 전 후보는 이날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자유부산 정규재TV를 통해 현실 정치는 정리하고 이제 공부와 강의에 매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가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고 밝힌 이유는 선거 패배, 당내 상황 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그는 저는 자유민주라고 하는 진성 보수 정당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지난 선거에서 세를 얻지 못했음에 따라 정치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당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당 관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저를 믿어주신 당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놓아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저는 더 이상 정치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철원님께서 이준석이 어린 놈은 망나니 같군. 그동안 보인 행태가 정치 만평하는 개콘 수준으로 사이다 느낌은 있으나 이놈의 정체성은 사기꾼 같다. 한국 정치가 하도 답답하니 이준석이 내뱉는 양아치 같은 말들이 관심을 받는데 설마 한국의 민도가 그를 야당 대표로 인정할 정도로 바닥일까? 라며 이준석을 평가해 주심과 동시에 한국의 민도의 의구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JSK님께서는 재난지원금도 전교조 해임돈 모두 운동권 깡패 집단인 여당이 내라. 정권 바뀌면 이놈들의 재산 몰수해서 국민 세금에 넣어야 한다라며 대선용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전교조 교사들의 국민 혈세를 퍼주려는 민주당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철원님과 JSK님 외에도 항상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